또 하나 걱정해야 되는 거는 처음부터 검찰 출신들의 컴백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걱정을 했던 이유가 바로 이제 이 디테일 문제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법이 통과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다 된다니까. 무조건 한다니까. 검사들 중에서도 없어. 그렇지. 통과될 거라고 생각해. 예. 근데 그런데도 별로 걱정하지 않아. 왜냐하면 저렇게 해서 들어가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결국 얘기하다 보면 시행령 가지고 이제 또 논의가 될 텐데 네.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 거냐를 한 10,000개를 던져놓고 이거는 시행령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세요라고 하면 그거를 결국 쭉 검사 생활을 해왔던 사람들이 민정수석실에 있으니까 네. 민정수석실이 주관해서 이거를 조정하고 조율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논리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기대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굉장히 유념해서 봐야 되고 네. 그래서 대통령실이나 특히 법무부 장관이 이 문제에 대한 중심을 잡고 이런 문제까지는 인정하되 이거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를 확실하게 지금 정할 필요가 있는데 네. 이게 좀 걱정이긴 합니다. 아니, 그 정할 필요가 있고 그런 정한 법무부 장관의 생각을 공개적으로 표명을 해야 그렇죠. 질서가 정리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아예 그런 생각 꿈도 꾸지 마라 이런 게 그렇죠, 좀 그렇죠. 나와야 되는데. 예. 근데 어쨌든 어제 그 청문회에서는 저는 굉장히 그래도 정성호 후보자가 그 적극적인 의지는 보이셨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 시한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빨리 밤을 새서라도 막 이런 의지를 보이셔가지고 네.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네네. 제가 이제 그래도 그 거기에서는 좀 야당의 입장에서 제가 그 질문을 드리고 했는데도 굉장히 그 수사기소 분리라든가 검찰개혁 입법에 대해서는 저는 의지가 있다. 그리고 또 이제 사실은 그 후보자가 그 청문회장 말고 이제 밖에서 저희 네네. 회의실 사전회의 하는데 오셨어요. 네. 오셔가지고 또 하신 워딩도 또 있습니다. 아, 다 있어요? 말씀드리긴 아, 어렵지만 그래요? 그런데 거기서는 굉장히 적극적인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제 의지가 있다. 네. 좀 믿어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아, 그런가요? 네, 나는 쓸모가 없어졌잖아요. 쓸모가 없죠. 아. 더 이상 쓸 데가 없잖아 윤석열. 그러다가 윤석열이가 빈정상해가지고 다 불어버리면 어떡해요? 아니 그러니까 쓸모는 없는데 네. 저기 앉아가지고 저 말 못하게 가둬놓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 거지. 가서 만나봤자 협박할 거거든 또.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내가 다 불어버릴 수 있다. 윤석열이가? 싸워야 되잖아. 교도관들 보는데 싸움 창피하잖아. 다 적는데. 그거. 댓글에 다양한 의견들이 올라오는데 제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의견이 뭐냐면 뭐 이 얘기하면 저도 또 욕먹겠죠. 왜 자꾸 그 이재명 정부를 흔드냐. 저는 이 의견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 모든 리스크를 이재명 대통령 혼자가 다 짊어지게끔 여러분 만드십니까? 그러면 안 되죠. 큰일 나죠. 예. 아니 그게 이재명 대통령에게 가장 큰 나쁜 의견입니다. 제가 볼 때는 네. 이런 의견이 이 흔드는 게 아니라 도와주는 거죠. 당연하죠. 예. 예. 요거는 아무튼 제가 좀 동의하기가 어려워서 한 말씀 좀 그 드려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아마도 이제 검사들이 이런저런 의견이 있을 거잖아요. 검찰하고 법무부에 그런 의견들도 있고, 근데 또 저희들이 또 이렇게 또 세게 얘기를 해드려야 굉장히 이게 그 여러 가지 의견들을 이렇게 해서 개혁의 방향으로 가실 수 있는 굉장히 그 넓은 여유를 드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검사들만 계속 떠들고 그 보안수 사건 관련해서 도 마치 이게 원사이드로 그렇게 얘기가 되고 이런 얘기를 하지 않으면은 네. 그러면은 굉장히 정부가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럼요. 오히려 네. 그래서 아니, 과거에 다른 목소리를 뭐 내야 길게 됩니다. 갈 것도 없이 예. 수사기소 분리 적극 찬성하고 공수처 강화해야 된다고 대표적으로 외쳤던 검사가 윤석열이에요. 윤석열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한번 당했으면 네. 이제는 이것들이 수법을 알았으니까 예. 이렇게 나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속으면 안 됩니다라는 얘기를 해야죠. 그렇습니다. 이걸 안 하면은 네. 그래서 그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누구보다도 바라고 있기 아이, 때문에 그럼요. 검찰 개혁은 온 국민이 바라는 예, 그 맞습니다. 1순위 개혁 순위입니다. 예. 그래서 그것이 그 제대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네.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거죠. 네. 네. 분식회계 4조 5천억 무죄. 어떡할래? 아니, 그러니까 정말 오늘 손준성까지 나와가지고 손준성, 진짜 어떡할래? 오늘 뭐 최강 의원님 아까 그 결과도 저도 오는 길에 들었고 진짜 뚜껑이 하늘 높이 오늘 솟는 기분이어가지고 버스 기사 800원. 그러니까 오석준이요. 그 해고 네. 어떡할래?
몽둥이 들어야 됩니다. 아니 진짜 이런 나라에 살고 싶냐? 정말. 제가 한 건 아닌데 저도 뭐 책임을 통감합니다. 정말로. 오자마자 예. 이렇게. 뚜껑이 열려가지고. 행복해 보여갖고 내가 살고 싶어 이런 나라에서. 아유, 그러니까 엄마의 마음으로 네. 따끔하게. 죄송합니다. 갑자기 화가 나가지고. 아니 신인규 변호사야 최근에 결혼도 하고 뭐 살만한데 왜 자꾸 그래요? 뭘또 네. 살만.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예전에 우리 학교 다닐 때 왜 그 현대사 부분이나 도덕의 시험 문제로 많이 나오는 게 통일 방안을 순서대로 왜 이렇게 적어놓고 뭐 맞추는 거 있었잖아요. 아 통일 방안 맞아. 그죠? 어. 그 저는 전두환 때 고등학교 다닌 사람인데 그때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 김태우 의원의 말에 또 정동영 장관 후보자의 말에 포함돼 있지만 역대 그 아무런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도 통일에 대한 관점은 일관되게 유지되면 조금씩 다 발전해 왔어요. 이게 뉴라이트가 이명박 정권에 끼어들어 가지고 이상한 짓거리 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쭉 발전을 해오고 심지어 박근혜조차도 조금 맥락은 달랐지만 통일은 대박이라는 말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거마저 지금 완전히 막 다 어디 땅속으로 다 흩어져 버린 얘기가 돼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만 대한민국의 보수인 것처럼 이렇게 사기를 치고 있는 이 연실이 그래서 나는 아까 그 장면이 진짜 화가 나. 그러니까 북한이 그래 주적이다. 뭐 어쩔 건데? 너네 뭐 전쟁을 일으키려 그랬잖아. 아니 뭐 하는데 너네? 야, 그러면서 또 흡수 통일을 반대한다 그래요 또 저자들이. 아니 근데 지금 저자들은 보수도 아닌 게 보수는 원래 기본적으로 안보도 중시하지만 전통도 중시하잖아요. 전통적으로 누가 북한하고 중국하고 수교를 했습니까? 다 북방 정책을 원래 보수 대통령들이 했던 거예요. 노태우 정권 그럼, 때 다 그때 또 한 YS 거죠. 시절에 했던 정책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제 와가지고 자기들의 뿌리를 부정하면서 뭐 이제는 뭐 반중 정서, 뭐 협중 정서에 이제 올라타가지고 이 난리를 치고 청문회장에서 주적 물어보고 이러고 있어요. 그럼 주적이랑 수교를 왜 아니 중국이랑 수교를 왜 하냐고요. 그리고 북한이랑도 원래 김일성하고 회담을 준비했던 사람이 원래 YS 대통령이잖아요. 아니, 자기들이 그 당사에다가 최고위원실에 회의실에 가면 YS 대통령도 걸어놓고 있어요. 근데 저런 식의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도 계승도 못하고 그러니까 뭐. 안보에 대해서 아무 관념이 없는 네. 그냥 상대방을 그냥 딱지 붙이기에만 그러니까. 아주 그냥 심혈을 기울이는 최악이야. 최악이죠. 그러니까 정치하면 안 되는 사람들인 진짜 안 거죠. 돼. 그래서 극우정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분열과 극우야. 혁명. 그러면서 네. 또 뭐, 얘기하는 몬스탄이에요? 거기 나오면 또 USA 막 이런 거 외치는 사람들. 그러면 극우도 뭐야, 아니야. 극우도 아니야. 모스탄 하니까. 매국이야. USA를 왜 외치냐고 USA. 이 매국이야. 거기서 매국. 매국 보수. 제가 보수의 종말에서 매국 얘기했잖아요. 보수. 5번째 매국 보수. 극우 아닙니다. 매국입니다. 매국. 아, 정말 한심한 거예요, 진짜. 예. 진짜 너무 화가 납니다. Korea looks like an island, or like a fixed aircraft carrier floating in the water between Japan and mainland China. 자, 저 사람이 주한 미군 사령관이에요. 제이비어 브론슨이라고. 지난 5월 달에 하와이에서 심포지엄 때 연설을 단 말이거든요. 한국은 일본과 중국 사이에 떠있는 고정된 항공모함 같다. 항공모함. 항공모함 무기를 싣고 바다에 떠있는 전초기지 아닙니까? 네. 일본과 중국 사이에 바다가 있는데 네. 그 바다에 고정된 채 무기가 실려 있는 기지와 같다. 라는 인식이에요. 나 항공모함에는 군인만 타고 있지만 한 번도 우리가 살고 있다고 이 사람아 우리는 군인이 아니야. 아니요 내라. 우리가 앞으로 영원히 살아야 할 터전이 군인 여기가 항공모함이 아니야. 네. 그러니까 저런 말을 들으면 니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그럼 니들 기지 사용료를 내야지. 네. 안 그래요? 맞네요. 우리가 지게 되는 엄청난 위험 부담에 대한 할증까지 더해서 사용료를 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돈을 내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돈을 내거든요. 그렇죠. 듣고 보니 그렇죠. 네. 자, 그거 하나 짚어두고 싶고 그리고 저런 발언을 주한 미군 사령관이 하잖아요. 그럼 우리 언론은 발끈해야 돼요. 야, 내가 지금 여기 살고 있는데 여기가 무슨 항공모함이야. 우리 군인이 아니야. 군인은 언제든 전쟁에 투입될 수 있지만 우리는 아니잖아. 네. 여기는 우리 땅이라고요. 살아가는.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야 되는. 근데 윤석열은 한반도를 저렇게 쓰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온 게 한미일 군사 관련 협의들이에요. 합의들. 대체 그때 뭘 내줬는지 우리가 정확히 몰라요. 앞으로 이재명 정부가 밝힐 건 밝히고 밝히지 못할 건 못할 텐데 네.
만약에 그때 군사상의 우리 이익을 포기하고 그 이익을 예를 들어서 일본한테 돌아가게 했다. 이거 이적자란 말이죠.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저는 특검이 조사해야 되는 대상이 아닌가 싶어서 얘기하는 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고 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또다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재구속된 직후 열린 재판에 이어 두 번째 불출석입니다. 지난번과 달리 별도의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윤 전 대통령이 갑자기 수감돼 매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며 구치소 접견실로 가는 계단을 오르는 것도 힘겨워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장시간 앉아 재판을 받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이 공판에서 배제되지 않는 이상 윤 전 대통령은 출석하기 어렵다고도 말했습니다. 특검이 내란 재판을 이어받아 공소유지를 맡게 된 걸 두고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며 계속해서 재판에 불출석할 수 있다는 의사를 드러낸 겁니다. 건진법사 그 법당에 아마테라스가 등장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비유를 하자면 일본에서 일본 총리의 아내 전담 무속인이 있는데 그 무속인 집에 갔더니 당군을 모시고 있더라. 이런 상황이죠. 그렇죠. 건진이 아마테라스를 모시고 있다는 건 윤석열 정권은 무속도 일제를 쓴 거예요. 오늘 아주 역사적인 판결 두 건이 있었습니다. 네. 우리는 어떤 세상을 살고 있는지 고찰하게 되는 엄청난 사건 두 개에 대한 판결. 네. 첫 번째는 분식회계 4조 5천억에 대한 혐의를 받고 있었던 이재용 회장님 무죄 받으셨습니다. 대단히 축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뭐 재판만 100차례고 거의 10년 동안 네. 진행이 됐었는데 결국 무죄로. 분식회계 4조 네. 5천억 원. 아, 무죄.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 네. 페북에 글 하나 찌끄린 최강욱. 너는 범죄자야. 유죄 확정. 위로의 박수 전해드리겠습니다. 벌금 1,000만 원이네요. 크다. 분식회계 4조 5천억. 무죄. 그건 무죄고. 페북에 글 하나 찌끄린. 너는 범죄자. 와, 난 좀 대법 이해가 안 돼. 판결이 났습니다. 네. 네, 우리는 과연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비 잘 맞히고 눈치 잘 봐야 됩니다. 굉장히 예민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잘못 건드리면 그냥 예. 폭발합니다. 특별히 더 잘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분식회계 4조 5천억 무죄. 자꾸 얘기하지 마. 페북에 글 하나 찌끄린 너는 범죄자야. 대법에서 선고가 나왔죠. 고맙습니다. 네, 진짜.